튜터가 올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미터가 을 가르칠 과외 선생님을 초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튜터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신씨는 열심히 공부할까요? 같이 봅시다. 식사를 하던 중 미사씨는 신씨를 가르칠 과외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다는 광고를 내놓았지만 신씨의 아버지는 지금 과외 선생님을 초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아직 어려서 노는 나이니까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신의 어머니는 즉시 물었다. 오른쪽 소씨는 귀여운 튜터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따르기로 했다. 미터는 대학 교사를 고용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채용 사이트에서는 대학에 따라 과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어머니는 사랑하는 배우만큼 잘생긴 과외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신은 늘고 집에 들어왔다. 집이 너무 깔끔하고 단정해서 집에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청소하는 어머니로 밝혀졌습니다. 미남이 문을 열자 신의 어머니는 꽃처럼 기뻐하고 아들은 과외 선생님이 미인이 아닐 때 슬퍼한다. 수학을 공부할 시간에 잘생긴 과외 선생님이 숫자 계산법을 확인하자 신씨는 그 이야기를 읽느라 집에 가는 길을 잊었다. 이야기 책을 상기시키고 압수한 신은 다시 탁자 밑으로 들어갔다. 숫자 3을 보고 엉덩이를 보세요. 모두 말을 잘합니다. 엄마는 케이크, 카라멜 치즈를 주는데 이 케이크는 신신의 가족이 보너스가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새 선생님도 먹을 수 있다. 애들이 먹고 싶어도 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외부인들은 너무 잘 대해준다. 두 사람은 케이크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느 것이 맛있고 어느 것이 달고 신을 이용해서 장난감을 꺼내서 놀아요. 일주일 후 마사오와 함께 마당에서 놀다가 과외 선생님이 신의 집에 와서 가르치고 신은 공부하기 싫어서 숨었다. 신씨의 어머니는 신씨가 계속 게임을 하고 선생님의 시간을 빼앗아 거듭 사과했다. 두 사람이 집에 와서 배우고 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할 줄 알고 놀 줄 몰라서 어린 시절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자신의 과거를 후회합니다. 교사 중심의 신의 엄마 지금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의 어머니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해 선생님께 이해하고 사과를 해서 신씨도 힘들게 했다. 선생님이 가실 때 가는 길에 신씨의 사진을 다 보고 따라가다가 곧가로 신씨에게 가서 신씨의 말을 들었다. 신은 물을 마시고 있다. 미터는 애게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를 매우 좋아하고 너무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놀고 싶어요. 튜터는 행복해하며 웃고 있었다. 저녁에 어머니는 남편에게 자신이 가정교사를 거부했다고 말했고 남편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교사가 이 나이에 아이들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이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의 비밀 메시지. 지하철을 타던 중 군중 한복판에서 한 소녀를 성폭행한 변태 노인이 있었다. 신씨의 아버지는 가방을 챙기고 있었는데 차가 정시에 멈춰서 노인을 쳤다. 기차에서 내리자 소녀는 노아라 씨에게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아 씨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동료들이 이상해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오늘 아침에 같이 해보자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신의 아버지도 신이 슬플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즉시 노아 씨에게 털어놓겠다고 말했다. 두 명이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소녀는 오늘부터 문자로 연락을 하기로 했다.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투덜거렸고 그녀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에게 반해서 미세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에 지쳐 목욕을 하러 갔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신은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를 아버지와 목욕시키게 했다. 신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었지만 행복한 표정의 아버지를 보고
나중에 샤워를 하려고 숨으려 했지만 화장실로 끌려가 입맞춤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노아라 씨는 즐겁게 일하러 갔고 어머니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일을 하던 중 소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것이 당신과 나의 비전입니다. 내 옆에 있어 주시고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영화표가 있다고 문자를 보냈다. 영화 속 장면을 상상하다가 키스신이 나오다가 펄쩍펄쩍 뛰면서 아내가 보고 싶었어요. 그녀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고 오늘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사랑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도술물을 찾습니다. 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신의 집 근처에 있는 학생인 삼촌은 신에게 물건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플랫폼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제 찾으러 가십시오. 삼촌은 문어구이가 먹고 싶다고 하더니 신은 백설공주에게 마사오랑 같이 가자고 해서 찾아달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찾으면 식사를 대접해드립니다. 삼촌은 하수도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사람의 냄새를 맡고 찾으러 갔습니다.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수상한 그는 신에게 왜 이것이 있는지 물었고 신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봉투를 보고 여러분이 돈을 보고 경찰서에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삼촌을 만났습니다. 삼촌이 신탁탁을 칭찬하며 은혜를 갚아달라고 부탁하자 많은 아이들이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 음식을 찾으러 갔다. 너무 약해. 울타리를 다듬습니다. 아버지는 푹 잤다. 어머니는 매트리스를 꺼냈다.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울타리를 가지치기를 강요합니다. 그의 나쁜 습관은 모두 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것은 나중을 위해 남겨둔 것인데 끝난 뒤에는 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 아무도 열지 않은 창고에 같은 자리에 낡은 집의 가구들이 여전히 채워져 있었고 부엌의 선반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나는 아직 옷장을 청소하지 않았다. 신은 다시 켰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내도 화가 났고 아버지도 화가 났다. 그리고 둘 다 소리쳤다. 신은 지루하다. 부모는 사과하지만 노력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 사람은 나무 가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의 작업은 자른 잎사귀를 한 곳에 모으는 것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신은 자신이 가장 눈에 띄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몸매도 좋고 소녀들은 비명을 마주한다. 꿈꾸는 것은 끝난 다음 빨리 시작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약속 마음이웃은 봅니다. 온 가족이 매우 행복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내부가 아닙니다. 리터 부인은 우유를 마시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신은 곧바로 어머니의 가위로 자르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았다. 잘라낸 잎사귀를 덮어야 했습니다. 신은 그것을 자르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떠나자 신의 아버지는 화장실에 갔다. 신은 즉시 아버지의 휴가를 이용하여 잎사귀를 다듬었다. 전세나무를 가지치기 및 가지치기. 이제 모든 사람이 집이 개방적이고 통풍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만날 수도 있고 집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생존 5명의 아이들이 모두 비밀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네가 만든 무인도에서 서로를 초대하여 게임을 하고 5명이 모두 서바이벌 게임을 합니다. 네네는 소녀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무인도에 사는 복이 드문 여성이다. 마사오는 땔감을 모으러 땔감을 가지러 갔고 사자마는 음식을 찾으러 갔고 보는 낚시를 하러 갔다. 그리고 신은 여유롭게 쉬고 있었다. 그는 아파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네네는 신이 게으르다며 신이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춤을 추겠다고 말했다. 사자마는 보이지 않는 버섯을 가지고 돌아왔다. 리터는 불을 설명했고 능불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달팽이는 찾았습니다. 5명 모두 먹고 마시는 것을 생상합니다.
하지만 신은 간식이 있어서 혼자 먹습니다. 보가 뜨거운 차를 가져왔다. 신씨가 다 마셨습니다. 무인도에 살면서 음식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할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렵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비가 와서 5명 모두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은 곧바로 비옷을 벗고 파자마를 덧붙인 뒤 하나씩 샤워를 했다. 비가 그치고 모두가 돌아왔다. 신의 어머니가 데리러 왔다.